안녕하세요. 정부의 건강보험료 2단계 부가체계 변경 시행이 당초 금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개편되는 2단계 건보료 부가체계에서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무엇보다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대략 59만여 명 정도가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탈락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변경된 건보료 체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이 종전의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또 재산 기준 가격도 재산 과세 표준이 종전 5억 4천에서 3억 6천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수가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으실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폭등했던 주택가격 인상으로 재산 과표는 껑충 뛰었는데 건보료 산정 기준 피부양자 요건 재산 과표는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수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 가입자로 편입이 되어서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소득자들은 주로 은퇴 후에 연금으로 빠듯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매달 꼬박꼬박 건보료를 또 추가로 내야 될 판이고 집값마저 폭등을 해서 재산 과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퇴직 후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건보료 등 지출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여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새로 개편되는 2단계 건보료 체계에서 한 푼이라도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강의를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체계와 용어를 간단히 살펴보고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직장 가입자가 되겠는데요. 직장 가입자라는 것은 4대 보험 적용 가입 근로자를 말하겠습니다. 부과 기준은 소득에만 보험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부과 기준은 소득에다가 재산까지 플러스해서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양자가 있는데요. 피부양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양자가 그동안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오다가 강화된 피부양자 등재 조건으로 인해서 탈락을 하게 된다면 지역 가입자로 다시 전환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새로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가계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 변경되는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은 합산 소득을 얘기하는데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2천만 원 초과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잠깐 보게 되면 매월 A라는 사람이 167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1년 12개월을 복하면 2,004만 원이 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의하면 매월 167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탈락이 되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사업소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없는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적연금 소득 인정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종전에 30%를 50%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적연금 인정 비율까지 상향 조정시킴으로써 공적연금 수령자들의 건보료는 앞으로 매우 가중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고로 예시를 좀 보게 되면 3천만 원의 연금 소득자는 종전에 30%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면 900만 원만 소득을 인정을 했으나 이제 50%로 인상이 되어서 1,50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피부양자 재산기준 부과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기준은 재산과표가 종전의 5억 4천에서 3억 6천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보유재산, 토지나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 표준이 9억을 넘거나 연간 합산소득 1천만 원을 넘으면서 과세 표준이 3억 6천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 수입이 있는 사람은 임대주택 등록을 지자체나 세무서에 한 경우에는 연간 1천만 원 임대 수입 초과 시 임대주택 미등록자와 세무서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한 차는 연간 400만 원 임대 수입 초과 시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겠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보료 부과 기준 중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가리키겠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제외가 되겠고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과 사학, 국민, 군인연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으며 개인적, 즉 사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 등은 제외가 되겠고요. 재산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표준이 9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것이며 3억 6천에서 9억 이하의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1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과세 표준이 3억 6천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의 구간에 있는 자 중에서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과 재산, 보유 자동차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겠는데요. 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여기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주택자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 금액도 환산해서 재산 금액에 포함시키게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가액, 배기량, 사용 연수에 따른 점수에 따라서 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이후 변경되는 건보료 부과 기준에는 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강의의 핵심 내용인 피부양자 자격 탈락 시 대처 방법과 건강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건보료를 줄이려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에 맞게 줄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첫 번째, 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소득이 매우 적고 부실한 사업이라면 오히려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감히 폐업 또는 휴업을 함으로써 사업 소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또는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개인에게 기속되는 사업 소득이 법인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 기준인 개인 소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자 배당 소득을 줄이고 싶다면 가족 중에서 소득이 적거나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증여 또는 원금을 줄여서 발생 소득을 낮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소득 또한 부동산 임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한 후에 법인 소유 임대 소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의 부동산 임대 소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장신고를 통해서 기장세액 공제도 가능하고 각종 필요경비 등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혹 여러분들께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소득 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를 줄일 수 있겠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소득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매우 무겁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를 줄이려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직전 연도 확정소득을 건보공단에 통보를 하게 됨으로써 확정된 종합소득 금액이 건보료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소득세 신고 방법을 잘 선택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잘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 재산 과표를 낮춰주거나 또는 가족 중에 성인 자녀가 있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서 증여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강화된 보험료 규정으로 인해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렵고 탈락이 된다면 새로운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재취업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에 직장 가입자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한 후에 그 회사의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의 방법으로서 실직으로 인해서 퇴직을 한 경우에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실직 후 3년간 직장 가입 시 전에 냈던 동일한 금액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건보료 전략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여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 역시 공직자 출신으로서 공적연금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평균 수명이 갈수록 길어져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 악화로 갈수록 건보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서 피부양자에서 행여 탈락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재취업을 통해서 새로이 인생 제2막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비원이면 어떻고 택배 기사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자기 직업이 어떤 직위에 있었든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직 건강하신 분이시라면 재취업을 통해서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것도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여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상대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의 재산이 건보료 부과 기준에 초과돼서 피부양자로 탈락이 되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재산가액이 갑자기 3억 6천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아내인 배우자는 피부양자 기준에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서 절약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매년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7월에 정산되는 직전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1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부터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데 신청을 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6월부터 소급 적용을 받게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과 가세표준 확정신고서 또 소득세 납부 계산서를 발급을 받은 후에 지역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 변동 자료를 통한 절약 방법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개월 전에 부동산 변동 자료가 발생하게 되면 반영을 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6월 말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면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등기부등본과 토지 건물 대장 등을 발급을 받으셔서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변동 자료를 통한 절약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팔았다든지 또는 폐차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월 전에 변동 내역이 반영이 되므로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 변경 내용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 서류는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가셔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 보증금과 매월 내는 월세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증금 내역이나 월세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또는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변경된 전월세 계약서, 등기부등본과 건물 대장, 무상 대여자의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을 관할 기관에 제출을 하셔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 달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자동차 또는 소득 등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변경 서류와 증빙 서류를 제시를 해서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보료나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 산울TV 유튜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